말이죠. 오늘로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20일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 동시에 우리 마음은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가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라본 전 세계의 하나됨과 단절됨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이자 녹색연합 상임대표인 예수회 조현철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국내외가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예. 신부님 계신 곳은 좀 분위기가 어떤지요? 예,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요, 대학이요. 예. 지금은 좀 난데 이제 개강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 서강대학교 제가 있는데 거기도 개강을 2주간 연기했습니다. 아, 예. 중국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한 학년에 한 300 정도 되나? 그러니까 한 1200 되죠. 대부분 기숙사에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은 걱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2주 연기해서 될 건지 뭐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개강이 보통 이제 3월 첫 그 그렇죠. 날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 그럼 3월 중순부터 2주, 예, 그러니까 예. 3월 16일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했습니다. 예. 뭐 서강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그럴까요? 다른 데도 1주 내지 2주 정도,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나 봅니다. 오늘 날짜로. 예. 예, 이게 그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네요. 학업에도. 그렇죠. 예. 중국 사람이 전부 뭐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듣기로 한 7만 정도 있다 그래요. 네. 한국에 예. 학생이 그럼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자, 아마 이 대학과도 우리 학생들의 교류 이런 것도 활발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또 어떤 영향을 또 끼치게 되는지도 그렇죠.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신부님께서 최근 경향신문에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예. 제목이 신종 코로나로 본 세상인데요. 예. 아마 좀 그간의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좀 느끼신 바를 적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좀 어떤 말씀인가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금 아까 20일 됐다 그러셨잖아요. 뭐 짧은 시간이긴 한데 우리 사회의 모습에 하여튼 상당히 변화를 가져온 또는 오히려 강제한 그런 현상인데요. 물론 지금 이제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종식하는 게 가장 시급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좀 보았으면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래서 가장 좀 생각나는 게 일어나는 걸 보면 모든 것이 정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봉쇄해야 되고 폐쇄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편함,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이 자연 질서상으로도 그렇지만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인간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내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촘촘하게 서로를 연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뭐 산업 부분이나 뭐 여행이나 뭐 관광 산업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한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나만큼이나 타자도 소중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 현대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받는 것은 조금 그것과는 좀 반대되는 게 더 많죠. 훨씬.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고 타자 외부와는 상당히 분리된 그래서 별로 상관이 없는 있어도 없어도 뭐 그만인 그런 존재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행동하도록 살아가도록 교육을 받고 사고하도록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성찰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신부님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먹고 사는 문제, 이제 경제적인 교류는 아주 전 세계가 하나로 돼서 활발히 하고 있잖아요. 예. 아마 이번 그 바이러스를 계기로 그런 부분이 더 좀 유독 눈에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하나로 보는 우리 종교계 역시 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바이러스로 이제 하나됨을 우리가 지향하는 그 전 세계가
이제 단절됨도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죠. 예. 네, 천주교에서는 좀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좀 반응을 좀 하고 있습니까? 글쎄, 하여튼 천주교 뭐 공식적인 뭐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아직.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보면 무슨 집회나 이런 것들을 다 취소를 대부분 많이 취소를 했어요. 네. 제가 들으니까 서품식은 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예, 저희가 지난주에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인데 어쨌든 서품식은 이제 미룰 수 없어서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뭐 일시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일시적인 단절은 뭐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물리적인 이런 폐쇄나 봉쇄 이런 것이 우리 내면의 어떤 태도를 좌우하면 예를 들면 혐오, 타자에 대한 혐오, 네. 진원지로 지목되는 쪽에 특히 뭐 타자를 배제하는 그런 태도로 굳어지면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배타적인 타자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굳어지면 좀 문제가 크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뭐고 그래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우리 종교는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종교에서 보는 사람들 간의 관계, 연결되어 있는 것의 성격은 사실은 보면 자비라든가 뭐 상대방에 대한 환대, 뭐 관심, 돌봄, 뭐 넓게 얘기해서 사랑 이런 것들이 관계의 성격이라고 하겠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많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좀 우려는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이제 원불교가 지향하는 세계 이론 세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기독교의 그 하나님 나라도 뭐 우리끼리 잘 살고 뭐 어느 나라가 잘 살고 그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함께 좀 그렇죠. 좀 나누면서 사는 그런 세상을 지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번에 각 국가별 대처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막자 하는 그런 국가도 있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지만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뭐 정치인이나 시민들도 있었단 말이죠.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거를 아무래도 좀 이 공적인 루트에서 좀 판단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절한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전이나 보건 뭐 이런 거를 위해서 필요하면 뭐 폐쇄하고 뭐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뭐 그건 분명히 한시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것이 우리 내면에 타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연결돼서는 좀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런 위기에서야말로 사실 그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이나 위상이 좀 드러나주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원불교 교조이신 그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런 말씀이고 예견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장차 도덕의 부모국이고 정신의 지도국이 될 거다 이런 또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뭐 혹시 뭐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우리 정부나 또 정치인들에게 조금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다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아까 국가하고 도덕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충분히 연결이 되는 건데 좀 생소해요. 왜 그러냐면 특히 현대사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국가는 예를 들면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고 항상 국익을 먼저 추구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벗어나는 소리를 하면 비난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는 당연히 국익을 먼저 추구해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보면 모든 나라가 각자 자기의 국익을 취하면 그게 상충될 때는 싸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힘이 없는 나라를 항상 당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말인데 이것도 재고를 해봐야 될 말인데 어느 정도 상식이 돼버리는 그런 정도의 말이라서 그래서 도덕을 우선 떠나서 저는 좀 이 사태에 대해서 예를 들면요 중국 사람 하여튼 일반화돼서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냉대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냉혹한 그런 국가나 정부가 자국민에게는 얼마나 따뜻할까? 자국민에게는 그러면 그 대신에 굉장히 따뜻한 관심을 베풀까? 인권을 존중할까? 역사적으로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걸 조금 더 확대하면
자연이나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정부나 사회가 사람을 제대로 대할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작동을 하거든요. 단지 네. 이제 그것이 자연일 때 사람일 때 조금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 그 우리나라 경계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우리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하는데 기준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종교인 비율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좀 많이 높잖아요. 예. 네. 그런 종교인들이 좀 많이 좀 인류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은 또 우리나라 정부도 또 그런 마음을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럴 때 사실 뭐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이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위기에 역시 또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종교가 아닐까 싶은데 혹시 이런 전염병의 위기에 지혜롭게 대처했던 사례들 뭐 성경이나 뭐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되게 뭐 옛날에 그 병이라 그러면 질병이라 그러면 그 어떤 하느님의 그 죄에 대한 처벌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네. 그것이 사람들 굉장히 억압시켰고 병이 걸리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수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뭐 패스트라고 하는 그 흑사병 뭐 이런 네. 유럽의 역사에서 제일 사람 굉장히 많이 죽은 그런 대재난인데 그런 재난이 생기면 좀 명함이 언제나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종교 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도우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자기 생명을 내서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자기 있는 능력껏 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게 되게 보면 평소에는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재난 앞에서는 연대의 그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리스도교도 그런 경우에 가르침은 명확하죠.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뭐 껴안는 것, 헌신하는 것이 이제 가르침인데 그거를 이제 현실에서 실천하는 모습은 상당히 명함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네. 그 이제 불과 100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예. 한센병을 예, 그렇죠. 가진 그 소록도에 고립된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오스트리아에서 온 수녀님들. 그 세분 수녀님들이 예, 예. 그런 헌신. 그렇죠. 정말 참으로 우리가 한번 좀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고요. 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발생 원인은 뭐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부님은 그 환경 활동가이시기도 하니까요. 예. 이런 바이러스가 어찌 보면 그 환경 문제라고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넓게 보면 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쪽 분야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바이러스의 원래 서식처는 대부분 야생동물 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야생동물. 그래서 예. 야생동물을 숙주로 삼아서 이제 바이러스가 지내는데 조류 같은 거요. 야생 조류. 근데 이제 점점 이 현대로 들어오면서 그런 서식처들이 많이 파괴되잖아요. 개발 뭐 이런 걸로 해서. 네. 파괴되니까 이 야생동물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요. 야생동물이 있을 데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숙주를 삼아서 있는 바이러스도 있을 데가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도 어쨌든 살아있는 거니까 얘들도 이쪽으로 자꾸 나오는 거죠. 자기들 서식처가 파괴되니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그래서 뭐 조류 바이러스라고 하는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야생 조류였는데 그것이 이제 공장식 축산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거는 이제 사람들한테도 전염이 되는 시기고 또 뭐 히말라야 같은 그런 동토층에 이제 얼음으로 꽉 잡혀 있던 바이러스가 녹으면서 거기 있던 바이러스가 또 이제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바이러스도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관련이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뭐 돼지, 소, 닭 그 이런 다 야생 동물에서 비롯된 그런 그 전염병들이 많이 있었네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번 바이러스가 잘 종식이 된다고 해서 또 안심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구 마을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 앞으로 또 어떤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환경 문제라고 하면 뭐 이제 이 바이러스도 계속 변종이 되는 거잖아요. 변종 바이러스인데 변종 바이러스는 이번 거 이제 어떻게든지 잡는다고 하면 또 언제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측은 못하죠. 언제 어떤 식으로 생길지. 그런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 네. 이거는 가능성으로 있고 지금 아직은 완전히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으로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다. 어느 정도 앞으로 몇 년까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과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예측까지 하고 있는 이런 기후 위기 문제인데요. 바이러스에 이렇게 혼이 나고 나서도 완전히 사회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모습이 뭐 잠시긴 하겠지만 바이러스에 이렇게 혼이 나고 나서도 기후 위기 같은 예측 가능한 재앙에 대한 대비를 그냥 말로만 하고 어설프게 실제로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짓 같아요. 바이러스는 예를 들면 뭐 하여튼 어떻게든 차단하고 피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기후에 문제가 생기면 기후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우리 생명체들이.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이거 여기서 좀 더 좀 크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 이제 야생동물이 그 살아갈 곳을 잃어버리는 이 부분, 그러니까 나무도 심고 하는 것이 뭐 어떤 특정 국가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겠네요. 예, 그렇죠. 예. 예. 자, 어쨌든 이 지구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야말로 우리 인간이 다 자초한 일이라는 그런 각성도 드는데요. 세계인들이 함께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또 실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인류가 함께 어떤 좀 노력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좀 저는 기술적인 이런 것보다는요. 그건 자꾸 이제 또 기술이 올라가면 의료 기술이 올라가고 이러면 또 다른 게 또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좀 우리가 우리 삶을 좀 성찰하는 것도 좀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것. 굿 영어로 하면 뭐 굿 리빙이고 이게 스페인 말로 많이 저걸 하더라고. 그런 어떤 그 사고 체계가 있나 봐요. 부엔비비르라고 해가지고 부엔비비르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이 사태를 종식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여유가 생기면 그냥 예전의 삶으로 바로 돌아갈 게 아니고. 네. 근데 그렇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바로 그냥 또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냥 네. 똑같이 돌아갈 것 같긴 한데 조금 그래도 다른 이웃을 포함해서 내 삶이 다른 이웃을 포함해서 동물도 자연 다 포함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과의 관계와 얼마나 조화를 우리가 좀 유지하고 있는지 좋은 삶이라는 건 저는 그런 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 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또 안전하고 사실은 제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반성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은 개인대로,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네. 좀 천주교에서 이제 세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종교인데 천주교에서 그 세계 기후 네트워크라는 조직을 뭐 작년인가요? 결성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그거 작년인가? 그보다 좀 더 됐을지 됐나요? 모르겠는데요. 그 세계 네트워크는 지금 프란치스코 교종의 그 생태 회칙이라고 하는 찬미 받으소서 그거 나오면서 비슷하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특히 라우다토 시 그 찬미 받으소서 책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히 이제 그 프란치스코 교정도 그 단체 결성이 되고 나서 축복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세계 많은 이제 그 다른 기후 관련 NGO들이 많이 거의 카톨릭 NGO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느슨한 연대체죠. 그래서 주로 세계적인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각 그 가입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에게 나누고 뭐 이런 걸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천주교 이제 그 기후 이 세계 네트워크에서 좀 이제 뭐 어떤 모범적인 뭐 선도안 같은 것도 보여주고 실천해 주시면은 이제 이웃 종교계에도 영향을 받고 또 세계인들의 어떤 귀감이 되는 모습들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말씀도 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이자 녹색연합 상임대표이신 예수회 조현철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